역사는 최태성. 자, 네. 여러분 혹시 강화도 가보셨나요? 네, 강화도 너무 좋아요. 일단 바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전 역사하는 사람이니까 역사적으로 볼 게 많아요. 누가 그랬잖아요. 강화도는 그냥 전체가 다 박물관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근데 특히 이제 강화도를 좀 역사적으로 맥락 속에서 본다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호란, 그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조선 왕실이 후금이 쳐들어오고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움직였던 곳이 어디냐면 강화도예요. 고려 시대는 어땠습니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또 고려 정부가 강화도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침이 있을 때 이 강화도는 마지막 보루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근현대사로 들어오는 순간 강화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외침이 올 때 마지막 보루라고 했는데 근현대사에서는 전혀 반대예요. 근현대사에서는 외침이 왔을 때 최전선이야. 최전선. 왜냐면 강화도를 통해서 이 서울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강화도는 가장 그 외침을 먼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는 저 북쪽에서 압록강 쪽에서 밀고 내려오니까 보루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쪽 위쪽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쪽에서 강을 타고 바다를 타고 한강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강화도가 최전선이 된 것이죠. 참 이 한 지역의 운명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생도 늘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확 바뀌는 그런 어떤 순간이 올 수 있죠.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흥선대원군의 이번엔 대외정책 지금부터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외정책을 공부할 때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재병남신 따라해 보세요. 재병남신. 너 왜 안 따라해? 따라하라니까. 딱 걸렸지. 재병남신. 네, 재병남신 잊지 마십시오. 자, 그 얘기를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여러분들 뭐 세도 정치, 삼정의 문란, 대내적으로 지금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라든지 민생 안정, 뭐 호포제나 사창제 이런 걸 통해서 개혁을 펼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외적으로도 지금 흥선대원군 때 문제가 많아요. 참 힘든 시기야. 특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양선이 출연을 하는 이는 뭐냐면 달을 이자야. 모양이 양자야. 모양이 다른 배들. 그러니까 서양 배들은 우리 배와는 다르잖아. 이상하게 생긴 배들,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야. 뭐야?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배,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이상한 사람들이 통상을 요구하네. 야, 우리랑 통상하자. 우리랑 교류하자.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때 흥선대원군 정부는 바로 어떤 모습으로 이거를 막아냈냐면 바로 옛날에는 왜 쇄국정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쇄국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요. 바로 통상수교 거부정책. 네, 통상수교 거부정책으로 맞섭니다. 자, 그럼 이 통상수교 거부정책의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순서를 재병남신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놓으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평양에서 위치를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졌는지를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평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 네,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이 미국 배예요, 미국 배. 미국 배인데 미국 배가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통상수교를 요구하면서 들어온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당시 우리는 그들이
뭐 길을 잃어서 온 줄 알았어요. 그럼 또 우리나라 사람들 착해요. 그러면 그들한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는 원래 착해요. 아,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 타고 있었던 이 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것들이 밤에 배에서 내려가지고 민가를 덮쳐요. 덮치면서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해. 나쁜 놈이야. 응?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이게 착해. 우리나라 사람 착한데 한번 열받으면 확 돌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를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려?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돌려보내지 않겠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려요. 그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네, 다 불타 죽습니다.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 무역선 있잖아. 미국 무역선을 불태워버린 거야. 그리고 불태웠는데 거기에 미국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미국인들도 불태워 죽여버렸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와, 그럼 뭐 이걸 만약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이 사실을 알았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게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먼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평양 감사가 누구였냐면 박 교수예요, 박 교수. 여러분 박 교수 기억나요? 박 교수가 그 임술농민 봉기 때 그 진주에서 출발했던 임술농민 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때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안핵사로 파견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러보고 나서 뭘 건의했냐면 삼정의 문란 이거 고쳐야 됩니다. 라고 해서 삼정이정청을 건의했던 인물이잖아요. 그 박 교수가 이번에는 평양을 지키고 있다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나오니까 군민들과 함께 그냥 싹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자, 이제 이 사실을 나중에 미국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오케이. 예측은 됩니다.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 바로 같은 해예요. 같은 해. 이번에 또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서 누가 또 쳐들어왔냐면 이번에는 프랑스가 쳐들어와요. 이 프랑스가 쳐들어온 그 배경은 뭐였냐면 바로 병인년 같은 해에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 죽입니다. 근데 이건 그런 거예요. 당시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교의 나라예요. 유교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효예요, 효. 이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효야. 효인데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말래. 이거는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제사를 안 지내고 효를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이단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천주교를 박해했고 그 박해하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천주교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이는 과정에서 바로 그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끌었던 리더가 누구였냐면 신부님들이에요. 신부들. 근데 그 신부들 중에 프랑스인이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 신부도 죽입니다. 이게 바로 병인년에 일어났던 박해, 천주교 박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양화대교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양화대교 그 밑에 보면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절두산. 그 절두산 순교선인데 거기서 엄청 많이 죽였어요. 한 명씩 죽이기도 힘드니까 그냥 사람들 이렇게 뉘어놓고 그냥 그 두꺼운 통나무 있잖아요. 나무. 그거 그냥 위에서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머리 깨뜨려 죽이는 어떻게 이런 모습까지도 여기서 있었죠.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때 천주교 신부들 중에 프랑스 신부가 있었던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시 그 제국주의의 가장 앞선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신부가 죽었다. 그럼 프랑스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있지 않죠. 당시 그 제국주의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이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냥 짐승만도 못한, 교육받지 못한, 가르쳐야 될, 계몽시켜야 될 그런 대상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상들이 감히 제국주의 신민들을 죽여?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러면서 결국 쳐들어오겠구나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병인연애,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난 병인양요가 되는 겁니다. 병인양요. 예, 기억하세요. 병인연애 서양 세력들이 혼란을 일으킨 사건, 병인양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때 그 프랑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했던 프랑스 그 유명한 양요 전문 배우. 어쨌건 네. 그때 항상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우리가 그랬어요. 맨날 그랬는데 어쨌건 네 바로 이 병인 박해 때문에 이런 게 바로 병인 양요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이때 너무 많은 피해를 봐요. 강화도 뭐 바로 점령됐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무기 체계가 상대가 안 돼요. 예. 아니 기본적으로 거기는요 포가요 쏘잖아요. 퓨 쏘면요 빵 터집니다. 빵 터져요. 화력이 엄청나죠. 근데 우리도 포가 있잖아요. 포를 쏘잖아요. 쿵. 우린 터지질 않아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무거운 쇳덩어리를 던져가지고 그 배에 맞춰서 그 배에 구멍을 내가지고 가라앉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프랑스 배들은 쉽게 얘기하면 철갑선이죠. 뭐 군함이 그 뭐 맞는다고 해서 구멍 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 사정거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포를 쏘면 되는 거야, 걔네들은. 이러니까 이 게임이 되냐고요. 강화도 바로 점령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프랑스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땅, 우리의 장소라는 것이죠. 많은 피해가 있을지언정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강화도를 탈환하기 위해서 병력을 투입할 수 있잖아요. 많은 희생은 따르겠지만. 그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양헌수 부대가 바로 이 정족산성을 탈환해냅니다. 자, 이 정족산성을 올라갔는데 사실 프랑스도 이때 병력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프랑스가 뭐 엄청난 부대를 데리고 온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예. 그 적은 병력으로 계속해서 밀려드는 조선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도 역시 두려웠을 거예요. 비록 무기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계속 밀려들면, 그리고 여기 낯선 곳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그런 점들을 노리면서 양헌수 부대가 계속해서 압박을 했고요. 결국 양헌수가 정족산성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프랑스는 더 이상 강화도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그래서 후퇴를 합니다. 근데 후퇴를 할 때 이 프랑스가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뭐냐면 이 강화도에 뭐가 있었냐면 외교장각이 있었어요. 이 외교장각이 있었는데 이 외교장각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규장각 알지? 규장각. 예, 규장각은 이제 정조 때 만들어진 왕실 도서관이잖아요. 그 왕실 도서관인데 왜 바깥 외자야. 서울 창덕궁 말고 또 바깥에 강화도에도 하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귀한 책들 이런 건 보관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강화도는 왜냐면 이제까지 여러분들 항상 최후의 보루 역할이었기 때문에 혹시 규장각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지켜내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최전선이었잖아. 규장각에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여길 붙여버려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 당시 요즘 우리가 영국, 프랑스, 선진국들, 신사의 나라 이런 표현 쓰지만 글쎄요. 제국주의 시대의 그들의 모습이 과연 신사의 모습, 선진국의 모습일까? 아니요. 정말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무식하고요. 폭력적이고요. 그리고 예의 없고요. 그리고 교만하고요. 진짜 그 부정적인 단어를 다 써도 모자랄 정도로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남의 나라 문화를 이런 식으로 불태워버리고 아니 몽골이 왜 황룡사 구층목 다 불태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프랑스가 외교장관 불태우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예, 무지한 미개인들이 하는 짓들을 이들도 역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한자 같은 거 이제 바로바로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펼쳐보고 좋은 그림들이 있는 거, 좀 있어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은 또 가져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궤가 여러분 프랑스 그 도서관에서 나중에 발견되잖아요. 이때 이제 훔쳐간 것들이. 어쨌건. 자, 이런 모습들을 지금 이제 병인 양요 때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독일인들 중에서 오페르트, 이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충청도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덕산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누가 있었냐면 남연군 묘가 있었어요. 남연군이 누구냐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남연군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야. 그 남연군 묘를 파가지고 남연군 시신을 탈취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나온다, 진짜. 뭘 말해. 아니, 아니, 그들은 거지. 지금 여기 지금 실세가 흥선대원군이니까 지금 통상수교를 하려고 하는 거야. 통상수교를 하려고 하니까 인질이 필요했던 거야. 그 인질을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 해골이야, 해골. 쉽게 얘기하면. 그걸 탈취해가지고, 야, 이거 돌려줄 테니까 우리랑 통상해. 라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게 제국주의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국주의의 모습이에요. 예? 참. 근데 그런 제국주의 침탈에 사실은 선봉이 있었던 게 사실은 종교이기도 하고요. 천주교. 예. 그래서 교황이 당시 그 제국주의와 함께 움직였던, 의도적으로 함께 움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쨌건 결과론적으로 함께 움직였잖아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약탈이 들어온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도 제국주의 시절 그 종교가 했던 그 부정적 기능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충청도 덕산에 있었던 그 주민들, 백성들이 진짜 돌멩이 던져가면서 막 진짜 결국 지켜내요. 예, 남연군면 도굴 사건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사실이 흥선대원군 이 조선정부 조정에 들어갔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게 양놈들, 이거 무식한 놈들이구나. 이게 근본이 없는 놈들이구나. 근본이 없는 놈들. 이런 놈들하고 우리가 무슨 통상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분노 게이지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이러면서 더욱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로 가겠죠. 그런 과정에 앞에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그 소식이 드디어 미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번엔 미국이 또 쳐들어옵니다.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왔는데요. 미국도 역시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신미양요예요. 제병남신. 자, 이 신미양요는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이유가 된 것이죠. 아까 여러분들 병인 양요는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된 것이죠.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원인이 됩니다. 자, 미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미국은 여러분들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미국의 당시 그 인디안 그 서부 그 개척 과정 속에서 인디안과의 어떤 그런 전쟁도 많이 했고요. 전쟁으로 몸이 단련됐어요. 여러분들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전투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군인들. 그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 전쟁이 뭔지를 알거든. 어떻게 싸우는지를 알거든. 어떻게 죽이는지를 알거든. 정말 무섭습니다. 전쟁 경험이 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자, 바로 그렇게 전쟁에 닳고 다른 미군들이 강화도로 들어온 거예요. 프랑스가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무기가 비교가 안 돼요. 조준사 포 쏴대면서 그냥 어머사격하면서 그냥 강화도를 그냥 순식간에 점령을 해버렸죠.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는 조선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많은 희생이 있더라도 죽으면 또 가고 죽으면 또 가고 죽으면 또 가고 끝까지 가서 그들을 질려버리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싸웠어요. 또 그게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어제연. 병인 양요에서 여러분들 양헌수가 있다면 바로 이 신미양요에서는 어제연이 있습니다. 병인 양요에서 양헌수가 정족산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이 어제연은 광성보 전투에서 정말 끝까지 싸우는 모습들, 뭐 전원이 그냥 몰살되는 그 지경까지 갈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미군이 여기서 더 이상 얻을 게 없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강화도를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신미양요가 딱 끝났을 때 프랑스도 어쨌건 이제 물리쳤고 미국도 물리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조선 정부는 야, 이 양놈들 나쁜 놈들 이거 상대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신미양요가 끝나고 나서 전국에 빵빵빵빵빵 세운 비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척화비예요. 척화비. 배척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화. 그들과 사이좋게 조화롭게 지내자는 주장을 배척한다. 통상수교 거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새겨놓은 그 비석을 전국에 다 세웁니다. 신미양요 직후에. 이게 바로 척화비. 신미양요의 결과 척화비를 세웠다. 신미양요의 원인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 신미양요가 끝나고 나서 척화비를 세웠다. 요 흐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고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모두 강화도에서 벌어진 사실. 그리고 병인양요 때는 양헌수의 정족산성, 신미양요 때는 어제연의 광성보 전투. 요거 여러분들이 시험에 꼭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병남신 흥선대원군 때 대외정책은 이런 방식으로 어쨌건 막아냈습니다. 막아냈는데 정말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대내정책과 대외정책 정말 다사다난한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10년 동안 대내적으로는 왕권 강화, 민생 안정, 대외적으로는 통상수 거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그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어린 아들 고종이 12살 때 즉위했던 이 고종이 이제 20대로 접어듭니다. 20대 다 컸어요. 네. 자, 이제 흥선대원군이 더 이상 정치를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달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